6월 26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S&P 500이 반등에 성공했는데 상하락 종목들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장의 반등은 엔비디아만 반등했다. 이게 국내 증시를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겁니다. 뭐냐면은 오늘도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면은 반도체 IT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시 방향을 제외한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어요.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반도체 종목들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대형주들, 빅테크 종목들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조금 분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성 자산이 많은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시장의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주주 환원 정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은 결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1회 정도만 인하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돌아오면서 전체적인 섹터를 상승시키려면은 내년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 고점 구간에서 2% 이상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올해 1회, 그리고 내년에도 고금리가 일단 장기화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지금 당장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게 문제가 많아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변동성이 10%에 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1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변동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는 목표가가 높긴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매수에서 중립의견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죠. 이제 고점 구간대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관망세가 좀 지쳐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국내 증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까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오늘 그래도 실적 발표가 또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많이 없어요. 좀 재밌는 내용이 증권가의 이런 2차전지에 대한 전망들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테마주들이 3분기부터 이제 4분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론이 좀 팽배하죠. 바닥론이 팽배한데, 여러분들이 2차전지 종목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2차전지의 이런 업종의 탄력은 어디서 기인했냐? 리튬 가격에서 기인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을 여러분들 주가보다 조금 더 잘 체크하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 리튬 가격의 추세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에버마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이 리튬 광산 관련 테마랑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거 에코프로 차트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근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겠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려면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금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진 않다. 쉬울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반등이 좀 쉽지 않은 가운데 2차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추매라든가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국채금리는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은 달러가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큰 이슈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그리고 목요일날 미국 대선 TV 토론이 처음으로 진행되고, 금요일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목금에 몰려있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 굉장히 높은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결국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중국 독일 부총리가 중국에 가서 지금 유럽연합과의 이런 관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이 그러면은 독일산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 비싼 차들에 대해서 우리도 관세 깎아줄게, 너희도 우리 관세 너무 많이 매기지 마, 이런 식으로 약간 당근과 채찍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미국 중국과 유럽연합의 이런 관세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새벽이었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들
자고 일어나셨을 때 또 안내 문자 오신 분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 이거 단독 기사로 나와가지고 이제 헤드라인을 많이 안 보셨을 건데, 전력 공급을 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전력 서비 관련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탄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내용이 있고, 그리고 노브넌 디스크가, 위고비가 중국에서 판매가 또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최근에 한미약품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다이어트 약이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하죠. 뭐 위고비의 3배라고 하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임상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베안이 8%대 시간에 40% 올랐는데 관련 테마주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다는 점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리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죠. 네,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하나씩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또 파업, 리스크가 또 발생을 했어요. 파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품목주들 배당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정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뭐 킨텍스, 엑스포에서 개최하는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일정만 확인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 오늘 확인하시고, 어제랑 비슷해요. 대형주와 파생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을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작년 시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